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어 회화를 정말 급속도로 늘려줄 수 있는 필수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사, go 이 동사만 알아도 괜찮지만 만약 자러 간다라는 말을 go to bed 이렇게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I will go to bed 나는 자러 갈 거야. I want to go to bed 나는 자러 가고 싶어. 이렇게 문장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덩어리 표현들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거는요, 잠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번 연습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저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get up. get u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어나다인데요. 우리가 일어나라고 할 때 get up 이렇게 말하고도 하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wake up도 있습니다. wake up, get up 요거 둘 다 일어나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두 개 구분 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wake up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할 때 눈 떠 이 느낌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get up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get up 이렇게 보시면 돼요. wake up, get up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일어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약간 혼용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편하게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거 get up. 자, 그러면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만들면 되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I get up early every morning. 영어 문장은 사실 주어 동사만 잘 알아맞혀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보면 주어는 I, 그리고 일어납니다. get up, 우리가 덩어리로 배웠죠? 그래서 I get up. 이렇게 문장이 50%는 완성됐어요. 자, 그 다음 내가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추가 정보들을 뒤에 덧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early, I get up early, 일찍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every morning을 더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라는 정보를 더해주는 거죠. 그냥 I get up, 이거는 그냥 나는 일어나 이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이 느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토대, 기본 뼈대, 이 주어 동사를 잘 만들면 좋은데 우리는 get up 이렇게 덩어리로 배웠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만드실 때도요, I get up early every morning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get up early every morning. I get up early every morning.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월요일마다 월요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I get up early every Monday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내 상황에 맞게 문장을 바꿔서 얘기해 보신다면 나중에 내가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 일기를 쓰거나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걸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wake someone up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까 wake up 이라는 건 눈을 뜨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wake up, 일어나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사람을 넣어 볼게요. wake 철수 up, wake him up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깨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wake up 써도 되지만 중간에 사람 넣어서 한번 깨우다 라는 의미로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문장 보도록 할게요. 나 일찍 깨워줄 수 있어 라고 묻고 있죠. 나 일찍 깨워줘. 이번에는 깨우는 대상이 내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구성돼요. Can you wake me up early?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앞에 무언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줄 수 있겠니?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can you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특히 여행 갔을 때 이 can I와 can you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can you? can you?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깨워줘. 우리 덩어리로 배웠죠. wake me up. wake me up.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wake me up 보다는 wake me up, wake me up 이렇게 한 번에 가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Can you wake me up? 그 다음에 일찍이니까 early. Can you wake me up early? 저 일찍 좀 깨워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족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겠죠. 나 좀 일찍 깨워줄래? Can you wake me up early?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는 이 동사가 포함된 하나의 구를 배웠으니까 건네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나 좀 일찍 깨워줄래? 다시 한번 뭐라고요? Can you wake me up early? 그렇게 가는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알람을 맞추다. 네, 자기 전에 일찍 일어나려면 잠자리에서 알람을 맞추죠. 이거는 set an alarm. set an alarm.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가 아니고 언이니은요. 뒤에 알람이 네, 우리 A, 아, 에, 이, 오, 우 모음으로 시작되면 언으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얘기하기 편합니다. set an alarm. 하나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걸 따로 떼기보다는 set an alarm, set an alarm 이런 식으로 마치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나중에 얘기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알람 설정했어?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겠죠.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Don't forget to set an alarm. 이거는 제가 패턴 영어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런 패턴인데요. Don't forget to 이게 있습니다. 자, forget 이건 잊어버리다인데요. to를 붙여서 forget to라고 하면 이 to가 약간 미래 느낌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걸 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뭐뭐 하는 것을 잊다입니다. don't을 붙여서 잊지 마가 되는 거죠. Don't forget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 제가 주어 동사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어를 뺄 수도 있어요. 빼면요.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거를 명령문이라고 배웠죠. 꼭 명령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강하게 얘기할 때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요런 어릴 때 배운 거니까 아, 이 느낌이구나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Don't forget to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엮어서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 라고 볼 수 있어요. 밥 먹는 거 잊지 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설거지하는 거 잊지 마. 다 넣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set an alarm, 알람 맞추는 거 잊지 마.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Don't forget to라는 패턴 하나 외워주시고요. set an alarm, 알람을 맞추다. 요거 두 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헷갈리면 don't forget to set an alarm.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Don't forget to set an alarm. 헷갈려도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듣는 상대방이 편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Don't forget to set an alarm. 알람 맞추는 거 잊지 마라는 느낌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forget to set an alarm.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o to bed.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go to 다음에 어떤 장소를 넣어서 뭐뭐 하러 가다라는 느낌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 go to bed. 자러 가는 거죠. 여기서 bed는 침대라기보다는 잠자리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go to bed. 자러 가다. 이거는 뭐 따로 떨어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go to bed가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으면 돼요. 앞에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뭐 퀴즈 같은 느낌으로 알람을 맞추다, set an alarm, 자러 가다, go to bed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나중에 꺼내 쓰기에도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밤에 일찍 자러 갈 거야 라는 느낌이죠. 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네. 나 오늘 밤에 일찍 자야겠다. 요렇게 영어로도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뒤에 나오는 early tonight. 이런 거는 우리가 추가 정보를 더해주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 한번 했던 일찍 early. 그리고 오늘 밤은 영어로 tonight. 이거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tonight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tonight. 이것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 그냥 I go to bed 하면
평소에 늘 일반적으로 자러 간다는 느낌이고요. 여기서 뭐 자러 갔어. 과거거나 자러 갈 거야. 미래.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일찍 자러 갈 거다. 이것도 헷갈리더라도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꺼내주시면 내가 말할 때도 편하고 듣는 상대방도 편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go to bed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정말 유창해질 수 있을 거예요. 꼭 절 믿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약간 머리 아프고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꺼내보는 게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저랑 같이 복습 한번 해보고요.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바로 복습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 지난 뒤에 봤던 영상을 한번 더 확인하면서 복습해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주어 동사 저는 일어납니다. I get up. 어떻게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죠? Early. 매일 아침입니다. Every morning. 자, 뭉치면 어떻게 되죠? I get up early every morning. 나중에 복습하면 되니까 지금 그냥 한번 떠올린다 정도 느낌으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나 일찍 깨워줄 수 있어는 영어로 Can you wake me up early? 이것도 이제 질문하고 있죠. 뭐뭐 해주실래요는 Can you? 나를 깨워주다. Wake me up. 일찍. Early.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Can you wake me up early?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 이거는 영어로 Don't forget to set an alarm. 이거는 두 가지 덩어리 표현만 외우시면 됩니다. 패턴. 첫 번째. 뭐뭐 하는 걸 잊지 마. Don't forget to 알람을 맞추다. Set an alarm. Don't forget to set an alarm. 마지막입니다. 나는 오늘 밤에 일찍 자러 갈 거야. 영어로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하나씩 보면 주어 동사 미래까지 넣어서 I will go to bed. 일찍은 early. 오늘 밤 tonight. 뭉쳐보면요.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천천히 하나씩 가시면 됩니다. 한번 살려본다 느낌으로도 괜찮아요.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날 거야. 나는 내일 일어날 건데 일찍 일어날 거야. 오늘 배웠던 거 활용하셔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정답 막 너무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데 의의를 두고요. 이렇게 해보고 실수 많이 하다 보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영어로 말할 때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이것만 제대로 연습해도 영어 실력이 진짜 두세 배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필수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안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왔으니까 저랑 같이 하나하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제 매일같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집안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니면 뭐 자주 하는 활동이니까 이런 것들을 영어로 배워두면 사용할 일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복습할 수 있으니까 정말 효과적입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보시면 저거 되게 친숙한데 라는 느낌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안일을 하다. 네, 그냥 뭐 우리가 설거지 할 수도 있고 빨래 할 수도 있고 청소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집안일이라고 하면 do housework. housework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housework. 집에서 하는 일, 집안일이 되겠죠? do housework. 집안일을 하다. 다시 해볼게요. do housework. 집안일을 하다.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꺼내기에 정말 편하고 사용하기도 do housework 훨씬 낫지 않나요? 그냥 따로따로 외워주시면 그거 뭐라고 하더라? do housework 이것보다 do housework 훨씬 유창하고 듣는 상대방이 정말 편하게 느낄 겁니다.
문장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해.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깨끗해지는 게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소소한 활동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I like to do the housework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do housework라고 해줘도 괜찮고요. do the housework 이 형태로 가셔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둥어리 두 개만 꺼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I like to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I like가 나오는 게 제일 처음이거든요. 나 좋아해. 뭘 좋아해?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해. 이런 게 영어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요. 저는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뭐뭐 합니다라는 이 동사를 제일 끝에 놔두는데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좋아해. 뭐를? 집안일 하는 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들이 뒤에서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I like까지 기억해 주셔도 좋지만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I like to까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to가 미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like to라고 하면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사만 넣으면 돼요. 나 뭐 장 보는 거 좋아해, 밥 먹는 거 좋아해, 놀러 가는 거 좋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like to. 그 다음에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면 되는데 우리는 더 편하게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죠. do the housework. 집안일을 하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I like to do the housework. 나는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해 라고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덩어리로 하나씩 볼게요. I like to do the housework.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두 개만 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때도 더 편할 겁니다. 네, 그리고 houseworks 이렇게 뭐 집안일 하나 두 개 셀 수 없으니까 s를 붙이지 않고 그냥 do the housework, do housework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집을 청소하다. 이 clean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깨끗이 하는 느낌 있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한국어처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cleaner, clean 이러면서 깨끗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하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뿐만 아니라 clean the window, 창문을 청소하다, clean the bathroom, 욕실을 청소하다. 이렇게 청소하는 장소가 바뀌면 뒤에 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가장 먼저 이것부터 외워주시면 됩니다.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하다는 영어로 뭐라고요?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하다. 이 느낌이죠?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일요일마다 집 청소를 해 라고 한다면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clean the house every Sunday.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덩어리 표현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청소하다, clean을 사용할까가 아니고요. 집 청소를 하다, clean the house. 이렇게 만약 외운 상태라면 주어 동사는 일단 여기서 끝난 거예요. 나 청소해. I clean the house. I clean the house. 평소에 청소하는구나. 딱히 뭐 다른 시제 붙이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clean이라고 하면 현재 시제, 늘상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clean the house. 저는 집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완성됐고요. 추가 느낌은 여기서 요거 들어가 있죠.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원래 매일매일이 every day잖아요. 이 day는 하루니까 요걸 바꿔볼게요. 일요일. 그러면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I clean the house every Sunday. 길어 보이지만 I clean the house every Sunday. 두 개만 꺼내면 되는 거죠. 덩어리 표현 외우니까 정말 간단하고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설거지를 하다인데요. 설거지 하다는 영어로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참고로 do the dishes. 네, 동사를 do로 사용하셔도 크게 의미 차이 없이 설거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저도 손가락이 많이 쪼글쪼글해졌는데요. 이 장갑 없이 설거지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다면 혹은 설거지하다 뭐였지? 이거 뭐였더라? 강의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렇게 복습해 준다면 내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영어로 복습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헷갈리면 다시 강의 듣고 이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네, 이거 wash the dishes 아니죠.
wash the dishes. 앞에 강세 중에서 wash the dishes.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문장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하는 거 좀 도와줄래? 너나 도와줄래? 설거지하는 거? 이렇게 간다 하면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탁할 때 무조건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일단 이것부터 외워주세요. Can you? 제일 간단한 표현이죠. 뭐뭐 해줄래? 할 수 있어? Can you? 그 다음에 나를 도와달라는 게 먼저죠.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이게 사실은 영어랑 한국어랑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국어는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줄래? 이 도와줄래라는 동사가 제일 뒤에가 있죠.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나 도와줄래? 설거지하는 거 말이야. 나 도와줄래? 내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추가 정보는 뒤로 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 영어 같은 데 보면 help me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도와줘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공손하게 그래 줄래? 라고 묻는다면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wash the dishes. 그 나중에 이제 설거지해야 되는데 나 딴 거 해야 되는데 excuse m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친한 가운데는 그냥 이름 부르면 되겠죠. Hey 재원,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훨씬 괜찮지 않나요? Can you 이게 아닙니다.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연습할 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저는 처음 연습할 때 이 손이랑 고개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어의 리듬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억지로라도 좀 해봐야겠다 해서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손 크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손 살짝 흔들면서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이렇게만 해도 멜로디 훨씬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빨래하다. 저도 이제 이거 녹화 끝내고 편집 다 끝내고 빨래하러 가야 되거든요. 물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가 하겠지만 이렇게 털어서 널고 이런 거 다 그 과정입니다. 제가 하는 거니까 do the laundry.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조금 더 이 책에는 나오는데요. hang out the laundry. 빨래를 널다. fold. 이게 폴더폰이라고도 하죠. fold the laundry. 빨래를 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거는 책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뭐 뒤에 거 빼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가 빨래를 하고 널고 접고 이거 하는 모든 과정을 그냥 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do the laundry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 내일 빨래하러 갈 거예요. 빨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가 막 이만큼 쌓여 있어서 너 빨래 언제 할 거야? 저 내일 빨래 할 거예요. 제가 스스로한테 너 언제 할 거야? 내일 하자.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 간다면 I will do the laundry tomorrow. 자, 참고로 미래, 나 할래, 나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will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L만 두 개 있는데요. 이거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I will do the laundry. 그래서 나 할래 라고 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I will 이렇게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I will do the laundry. 그 다음에 tomorrow. 길어 보이지만 하나, 둘, 세 개만 꺼내면 되죠? 나는 할 거야. 빨래를 내일. 하나씩 보면 I will do the laundry tomorrow. 뭔가 이렇게 막 길 찾아가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다시 해볼게요. I will do the laundry tomorrow. 나 내일 빨래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ll do the laundry tomorrow.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꺼내본다 정도 느낌이니까 저랑 같이 하나씩 해보고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복습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요게 뭐 나만의 최종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쭉 통과하면 이 영상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나는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해. 자, 이거 하나씩 보면 나는 좋아합니다. 집안일 하는 거를. I like to do the housework. 한번 더 해볼게요. I like to do the housework. 쭉 연결하면 I like to do the hous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덩어리별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일요일마다 집 청소를 해. 나는 청소를 합니다. 매주 일요일. I clean the house every Sunday. 한번 더 해볼게요. I clean the house every Sunday. 덩어리 표현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반복 연습. 이게 생명이에요. 자,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줄래? 나 좀 도와줄래? 설거지하는 거 말이야.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한번 더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내일 빨래할 겁니다. 저는 할 겁니다. 빨래를 내일. 하나씩 하면 I will do the laundry tomorrow. 한번 더 해볼게요. I will do the laundry tomorrow.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덩어리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속도를 살짝 늦추시고요. 멜로디 충분히 타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나 빨래하는 거 좋아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깨끗해지면 너무 기분이 좋대요. 나 좋아해. 빨래하는 거. 이렇게 덩어리 두 개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렇게 댓글 한번 적어주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 남을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강의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를 따라서 크게 따라하면 되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필수 영어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표현들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 정말 2배, 3배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단어로 내뱉는 거에서 이제 덩어리로 그리고 문장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집안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처음엔요, 분리수거를 하다.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밖에 내다 버리면서 분리수거를 하죠. 이걸 영어로 separate the trash. separate 라고 하면 뭔가를 분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있으면 이걸 분류해서 이거는 can, 이거는 뭐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분리수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eparate the trash. 쓰레기를 분리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trash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쓰레기를 말합니다. 우리 쓰레기통에 넣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요. 이거는 약간 마른 쓰레기들이 많은데 젖은 쓰레기, 보통 음식물 쓰레기나 주방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garbage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덩어리 표현 separate the trash, 이걸 마치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thank you 바로 나오죠. 요거 뭐 thank랑 you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말할 때 훨씬 편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 집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우리 분리수거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덩어리 딱 2개만 떠올리면 되는 거죠. 어떤 거죠? We have to separate the trash. 바로 이겁니다. 자, 가장 먼저 we have to가 나왔죠. 주어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 그 앞에 우리는 해야 돼, 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감이라는 느낌을 가진 have to가 등장했어요. We have to.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We have to. 이게 가장 먼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뭐죠? Separate the trash.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는 이 덩어리 표현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We have to separate the trash. 우리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만 해 라는 게 되는 거죠.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가 한 번에 기억되고요. 말할 때도 끊기지 말고요. We have to
separate the trash. 마치 하나처럼 해주시면 정말 편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we have to separate the trash.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we have to separate the trash. 훨씬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연습할 때 많이 신경 써주시면 나중에 그렇게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걸로 한번 시험해 볼게요. take out the trash. take out. 네, take는 어떤 사물 같은 걸 가지고 가다라는 느낌이고요. out은 바깥으로죠. take out. 바깥으로 가지고 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쓰레기랑 뭐 같이 더해진다면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라는 의미가 돼요. 뭐 꼭 쓰레기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우리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면 take out. 이거 있죠? 네, 이거를 커피를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간다는 게 됩니다. 네, 그런 느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기본 동사 take의 느낌을 아는 상태에서 다양한 전치사를 붙여주는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 귀찮으시면 그냥 take out the trash.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다 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구나. 머릿속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걸 상상하면서 take out the trash. 이렇게 연결 짓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take out the trash. take out the trash. 네, 이거 약간 리듬을 타면서 노래 부르듯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장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쓰레기 좀 버려줄래?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덩어리편 하나, 둘, 세 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night? 세 개 정확하게 꺼냈는데요. 처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있죠. 질문하고 있는데 뭐뭐를 해주겠니? 라고 요청을 한다면 can you를 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뭐뭐 해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줄래? 전부 다 can you? 뒤에 거 네,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쓰레기를 어떤 사람 앞에 가져다 주면서 can you? 이렇게 하면 해줄래? 네, 뭐 약간 예상하는 게 있겠죠. 쓰레기 버려달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can you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하던 거 더 꺼내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겠죠. take out the trash. take out the trash.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자, 그 다음에 tonight. 정확하게 이게 뭐 쓰레기 내다 버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버리면 안 되고 오늘 밤에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tonight. 이거를 끝에 붙여주면 완성인 겁니다.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night? 오늘 밤에 쓰레기 좀 내다 버려 줄래? 좀 길어 보이지만 덩어리 3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더 간단하죠? 다시 해볼까요?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night?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night?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꺼내볼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night? 네, 이게 완성될 동안은 사실 한 문장으로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좀 길다라고 하면 take out the trash, take out the trash. 이거를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으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요. do the grocery shopping. 이 grocery 하면 어떤 식료품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do the shopping은 쇼핑을 하다이지만 이 grocery 덧붙여주면 이거는 식료품 쇼핑을 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뭐 장 보러 가다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장을 보다인데 식료품 좀 먹을 걸 사러 가는 거죠. 네, 뭐 귀찮으시면 do the shopping, do the shopping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뭐 상황상 먹을 걸 사러 가는구나라고 아는데 이거를 같이 해주시면 나는 장을 보러 가다, 식료품 장을 보러 가다 두 개 다 말할 수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그냥 질러주시고요. 연습하면서 조금씩 정확성을 맞춰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디서 장을 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저 같으면 근처에 슈퍼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살 게 좀 없는데 근처 사는 사람 만나면 꼭 물어보겠죠. 장은 주로 어디서 보세요? 거기 마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첫 질문을 잘 던지면 대화를 하는데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문장 보면 이렇게 돼요. Where do you do your grocery shopping? 이렇게 됐죠? 색칠을 여기는 do your 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Do your grocery shopping. Do the grocery shopping.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뭐 더를 넣으나 your를 넣으나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your를 넣으면 그냥 당신 쇼핑, 너의 쇼핑 어디서 하니? 라고 조금 더 너의 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일단 당신은 어디서 뭐뭐를 하시나요? 라고 하면 where do you 부터 가져와 보는 겁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떼면 where는 어디에서, do you는 뭐뭐를 하시나요? 붙이면 어디서 뭐뭐 하세요? 이거를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질문은 이게 있죠.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세요? 라는 질문 있죠. 어디 살아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까지 배웠던 이 덩어리 표현을 사용해서 Where do you take out the trash? 어디다가 쓰레기 버리세요? 저 쓰레기 버릴 곳 찾고 있는데 없던데 집에? 이사 온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배웠던 거를 이렇게 결합시키면 또 새로운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mop the floor. 이 mop the floor 하면 걸레로 바닥을 닦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mop the floor. 걸레로 바닥을 닦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손걸레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걸레 같은 걸로 닦는 그런 모양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보통 걸레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vacuum the floor 혹은 vacuum the living room 이렇게 동사를 바꿔주면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그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단어 배우시면 이거다 갈아 끼워 주시면 됩니다. 마치 전구 갈아 끼우듯이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으면 단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mop the floor 걸레로 바닥을 닦다 이거 외워주신 다음에 나중에 뭐 바닥을 닦을 수도 있겠고요. 방을 닦을 수도 있겠고 아니 벽을 닦을 수도 있겠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문장을 보도록 할 건데요. 나는 바닥을 닦아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약간 살짝 떠오르는 거 없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 have to mop the floor. 자, 아까 have to가 나왔었죠. 반드시 해야만 해. 이 조동사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have to. 주어에 따라서 I have to, you have to, we have to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약하게 하고 싶다. 좀 약간 가벼운 충고 정도의 느낌으로 주고 싶다고 하면 have to가 아니고 should를 써주시면 돼요. I should.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좋은데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겠어. 뭐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I have to가 등장했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부터 좀 더 강한 느낌으로 I have to 그 다음에 mop the floor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주시면 걸레로 바닥을 닦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이미지, 제가 사진 여 뒤에 보시면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걸레를 닦는 상상을 하면서 mop the floor 이렇게 들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냥 걸레로 바닥을 닦다 이렇게 쭉 영어로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고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청소하실 때 막 쓰레기 내다 버리면서 이거 take out the trash 이런 식으로 한 번쯤 더 복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꼭 이 자리에서 복습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복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혹은 여가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강의 다시 2번, 3번 들으면서 복습하고 반복하면 영어로 말하기가 이제 편안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는데, 네, 이 한국어만 보고, 이거 영어 자막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떠올려 보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의미 단위별로 연습해 보시고, 어려운 것들은 다시 돌아가서 시간 나실 때 다시 강의 보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꺼내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We have to. 분리수거를 하다. Separate the trash. 뭉쳐서 We have to separate the trash. 조금 멈춰도 괜찮으니까 의미 단위별로 가볼게요. 오늘 밤에 쓰레기 좀 버려줄래? 이거는요. 뭐뭐 해주겠니? Can you? 쓰레기를 버리다. Take out the trash. 오늘 밤 tonight. 뭉쳐서 가보면요.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night?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장을 보세요? 라고 하면 일단 어디서 뭐뭐 하세요? Where do you 장을 보다 do your grocery shopping 뭉치면
Where do you do your grocery shopping? 네, 두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바닥을 닦아야만 해.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I have to. 그 다음에 바닥을 걸레로 닦다. Mop the floor. 뭉치면 I have to mop the floor.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나는 쓰레기를 버려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해야 돼.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요 음이단위 두 개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천천히 하셔도 괜찮고요. 모르면 돌아가서 보셔도 괜찮으니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댓글 남기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로 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필수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으니까 오늘 놓치지 말고 꼭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표현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저녁을 만들다 라는 느낌을 가진 make dinner. 이 make를 생각하면 뭐 프라모델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걸 상상할 수 있는데요. 요리를 하고 이 식사를 만든다고 할 때도 우리가 mak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make dinner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저녁만 먹는 게 아니죠. 아침, 점심, 저녁 다 있으니까 하나씩 해볼까요? 아침을 만들다 make breakfast. 점심을 만들다 make lunch. 저녁을 만들다 make dinner.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식사 준비하실 때 한 번쯤 이 표현을 얘기해 보시면 이게 복습이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표현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헷갈리는 것들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해 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뭐 내가 식사 당번인데 오늘 바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사는 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영어로 Can you make dinner tonight?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 먼저 질문하고 있잖아요. 일단 뭔가를 요청할 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can you가 나오면 됩니다. Can you? Can you?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녁을 만들다 make dinner. make dinner. 저녁을 만들다. 이 덩어리 표현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밤 tonight. 단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의미단위별로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can you? 그 다음에 저녁을 만들다 make dinner. 마지막, 오늘 밤 tonight. Can you make dinner tonight?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Can you make dinner tonight?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이번에는 차나 커피를 마시다. have tea, have coffee. 이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시다라고 하면 drink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둘 다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으니까 쓰셔도 괜찮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drink는 이렇게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have는 가지다죠. 어떤 걸 가지거나 소유하니까 이렇게 차를 먹는 시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대화할 땐 두 개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break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 break는 잠깐의 틈을 말해서 어떤 휴식 시간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coffee break. 이거는 열심히 일하다가 한 5분, 10분간 잠깐 커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have a coffee break.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갖다. 이 표현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먼저 have tea, have coffee. 이 단어만 알아두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책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덩어리 표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아침에는 항상 커피를 마셔. 뭐 저는 사실은 커피를 아침에 늘 마시는 줄 아는데 항상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을 막 깨는 느낌이 든대요. 근데 제가 건강 그런 정보 보니까 이 아침 안 먹고 공복에 마시면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그러면요. I always have coffee in the morn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그렇다는 거잖아요. 나 항상 그래. 이럴 때는 머릿속에 딱 always.
이 주어 다음에 바로 이게 떠올라 주시면 돼요. I always, 자, 그 다음에 덩어리 표현 나온 겁니다. have coffee. I always have coffee.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 매일 영어 공부해, 나 항상 영어 공부해 라고 하고 싶으면 I always study English.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덩어리 표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건지는 저와 함께 배우는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이 감을 익혀주시면 돼요. I always have coffee. 그 다음에 아침에 in the morning. 참고로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시간 표현들은요, 하나씩 나오는 거, 네,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뭐 따로 정리를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문장 자체를 외워주시면 나중에 이거를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냥 문장을 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버린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하면 I always have coffee in the morning.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는 것들 요거 그대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아, 이 문장 나랑 안 맞아서 잘 안 외워지는데 라고 하면 이 have coffee 대신 다른 거 넣어서 문장 연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덩어리 표현을 기억해야 되니까 여러분 커피 마실 때 have coffee. 난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가져. 이런 느낌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요. have breakfast. 네, 이 have는 먹거나 마시다 둘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have breakfast 하면 아침을 먹다. 이렇게 먹는 동작보다는 이 아침을 먹는 시간을 갖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항상 세 개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이 나왔으니까 점심, 저녁 때 봐야겠죠. 점심을 먹다, have lunch.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점심, 저녁까지 한 번에 뭉쳐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have a sandwich. 샌드위치를 먹다처럼 특정 음식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좀 맛있어 보이는 시리얼이 등장하는데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아침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을 먹다. 이미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로 아침 식사는 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 식사는 하세요? 네,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어떤 걸 드세요? 혹은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나 이런 거 먹는데 이거 좋더라 라고 하기도 하고. 질문만 잘 던져도 대화가 확 멋지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영어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이렇게 묻죠. 이 do you를 사용해서 평상시에 상대방이 하는 것들 혹은 뭐 늘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do you 다음에 study English? 영어 공부는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do you가 아니고 usually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Do you usually? 이거는 한 70%에서 80% 정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뭐뭐 하시나요? 라고 묻는 게 됩니다. 그냥 하세요보다 느낌이 살짝 다르지 않나요? 아침 드세요? 보통 아침 드세요?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냥 의미가 조금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덩어리 표현 have breakfast. 그래서 이거 길어 보이지만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이렇게 두 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have breakfast 대신 저랑 같이 계속 배우고 있는 이 다른 덩어리 표현들을 넣으면 또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겠죠. 하나 배우면 이게 100문장, 1000문장 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아침 보통 드시나요?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엔요. 아침을 거르다. 아침을 먹다도 있지만 거르다도 있어야겠죠. 이럴 때는 skip을 사용합니다. skip하면 건너뛰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skip breakfast. 아침을 거르다. 점심을 거르다. skip lunch. 저녁을 거르다. skip dinner.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또 아침을 안 먹었어요 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 배고파. 아침에 막 9시 배고프다고 하고 있으면 아침 먹으랬잖아. 너 또 아침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Did you skip breakfast again? 네, did you를 사용해서 당신은 뭐뭐를 했나요? do you랑 다른 점은요. do you는 일반, 늘상 그런 거, 평소에 그런지 물어보는 거고요. did, 이거는 과거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부터 5분 전도 괜찮고 10분 전, 혹은 하루 전, 일주일 전 어떤 거든지
전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하면 하세요가 아니고 했어? 그거 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죠. Did you skip breakfast? 아침 너 건너뛰었니? Again. 한 번 더. 또 아침 건너뛰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d you skip breakfast again? Did you skip breakfast again? 네, 요거는 너무 평온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좀 혼내는 말투로 해주시면 좀 더 기억에 잘 남겠죠. 좀 혼내는 약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자, 마인드 컨트롤. 자, 감정이입한 다음에 Did you skip breakfast again? 근데 너무 이렇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웃는 얼굴로 또 아침 좀 걱정하는 느낌? Did you skip breakfast again?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걱정하는 느낌. 네, 너무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감정을 조절하면서 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확률이 커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끊어서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해 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하고 있죠. 뭐뭐 해줄 수 있어는 영어로 Can you? 저녁 식사 준비하다 Make dinner. 오늘 저녁 tonight. 연결할게요. Can you make dinner tonight?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아침에는 항상 커피를 마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씩 보면요. 나는 항상 그래. I always 커피를 마시다. Have coffee. 아침에. In the morning. 뭉쳐볼게요. I always have coffee in the morning. 주로 아침 식사는 하시나요? 네, 이 문장은요. 주로 하시나요? Do you usually 아침 식사를 하다 have breakfast? 연결하면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마지막으로 또 아침 안 먹었어요는 너 했었어? 했어? Did you? 그 다음에 아침을 거르다 skip breakfast. 또 again 뭉치면요. Did you skip breakfast again?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한 문장 쭉 가는 게 훨씬 편한데요 라고 하면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하지만 잘 안 떠오른데 라고 하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하나씩 조각 내보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통째로 된 걸 못 먹으면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이 영어 나이가 오르면 굳이 잘라 먹을 필요 없이 하나 듣고 뜯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더 올라갔다는 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복습 갑니다. 아침 먹었어? 너 뭐뭐 했어? 아침 먹다. 이 두 가지 넣어서 아주 간단한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오늘 배웠던 거 그냥 살짝 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생활 속 문장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댓글 한번 남기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정말 필수 중에 필수, 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영어 표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또 그걸 알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만나면서 복습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좋은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take a shower.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정말 많이 말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take a shower. 샤워하다.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거든요. 네, 근데 샤워를 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떤 동사를 사용해야 되지? 하다니까 do? 뭐 have?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헷갈릴 일 전혀 없을 겁니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ake a shower.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영어로 하면요. I take a shower every day. 영어는 가장 먼저 주어 동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나왔다면 영어 문장의 절반은 해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어는 많지 않죠.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I를 가져와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 얘기를 하는 순간이 많으니까 일단 I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여기서는 그냥 take가 아니고 I take a shower.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면 문장의 절반 이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 샤워해. 그리고 모양을 바꾸지 않았죠? 그냥 take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는 현재 시제, 늘상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늘 샤워한다는 걸 I take a shower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샤워를 하는 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뭐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도 매일 하는 것도 전부 다 평소에 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everyday를 넣어주시면 아, 내가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 이걸 얘기해 줄 수 있겠죠. I take a shower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샤워를 합니다. I take a shower every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샤워라고 하고요. 이 bath, 이 욕조라는 표현을 넣어서 I take a bath every day 라고 하면 저는 매일 목욕을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take a shower, take a bath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샤워하다, 목욕하다 라는 느낌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brush one's teeth 이렇게 사용하면 양치질하다. 이 brush 하는 거 이렇게 양치질할 때 이 brush질하는 것까지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양치질하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brush 다음에 once가 등장하는데 내가 나한테 하는 거면 my, 너의라고 하면 your 이렇게 말하는 대상에 따라 바꿔주시면 돼요. brush my teeth 라고 하면 내가 나의 이 양치질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loss my teeth 라고 하면 FLOSS 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책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 여기 있는 내용 외에는 다 거기 적혀져 있거든요. 네, 이걸 사용하면 네, 우리가 양치질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 건강에 좋으려면 치실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실질하다. floss my teeth. floss my teeth. 이렇게 돼요. 네,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양치질하다부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연습할 때도요. brush my teeth. 네,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brush my teeth. brush my teeth.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해야지 나중에 얘기할 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문장을 볼까요?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잊지 마세요. 양치질하는 거. 이렇게 덩어리 2개만 꺼내면 되는 거죠. 단어 단어가 아니고 의미 단위별로 가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이번에는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my가 아니고 your를 사용했고요. 자,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Don't forget to가 나왔습니다. forget, 잊어버리다. to는요, 미래 느낌이 있어요.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해서 forget to,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근데 don't를 붙이면 네, 문장의 주어 동사를 시작하는데 주어 없이 don't로 시작하잖아요. 강하게 뭐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on't forget to. 너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라는 패턴 있습니다.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제가 뭐 숙제를 막 이런 거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퀴즈 내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숙제 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Don't forget to 네, do your homework. 이렇게 문장을 제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brush your teeth.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마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막 저도 어렸을 때는 막 놀다 보면 이게 좀 깜빡해서 사실은 깜빡하기보다는 깜빡한 척하면서 많이 잤는데요. 그렇게 잘 때도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한 번쯤 얘기하시죠. 양치질하는 거 잊으면 안 된다.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면 단어 꺼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네, 뭉텅이로 이렇게 꺼내면 되니까 긴 문장을 얘기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ash one's hands.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손을 씻는 거면 wash my hands. 너의 손을 씻어라 라고 하면 wash your hands.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hands. 이 두 손을 씻는다는 게 되는데 뭐 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씻는 세수하다도 있잖아요. 세수하다는 wash my face. 이렇게 씻는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개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Wash my hands, wash my face. 세수하다, 손을 씻다. 뭐 나머지 다른 부위를 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 30일 기초 특강 책에 보시면요. 네, 또 신체, 막 팔꿈치, 팔목 이런 표현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강의
계속해서 제 강의들은 복습이니까 이게 연결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 보도록 할게요. 손을 씻고 싶어요. 막 손이 되게 찐득찐득하면 나 손 씻고 싶다. 손이 왜 이렇게 찐득찐득거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want to wash my hands. 자, 딱 듣는 순간 손을 씻다. 덩어리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Wash my hands. Wash my hands. 그 앞에 손을 씻어야만 한다, 손을 씻고 싶다, 아니면 손을 씻고 싶지 않아 등등의 다양한 느낌을 더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씻고 싶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I want to. 네, 뭉쳐서 I want to. 요게 바로 딱 떠오르면 돼요. I want to wash my hands. 문장 끝입니다. 간단하죠? I want to wash my hands. 네, 그래서 이 덩어리 표현들을 기억하는 것까지가 조금 힘들긴 한데 되고 나면 이제 조립하는 연습만 하면 되니까 한결 편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동사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것만 해도 나중에 크게 이거 뭐더라? 이 정도는 필요 없어. 이거는 필요하네? 이거 배웠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I want to wash my hands. 한번 더 해볼게요. I want to wash my hands.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를 감다. 이번에는 wash my hands, wash my face도 있는데 머리도 우리가 매일매일 감거나 자주 감죠. wash my hair. 내 머리를 이렇게 씻는 거니까 wash my hair. 기본적으로 take a shower. 샤워하다 왜 씻는다고 할 때는 wash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샴푸라고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샴푸하다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shampoo my hair 하면 내 머리를 샴푸하다. 즉 머리를 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누나 다른 걸로 감을 수 있지만 보통은 샴푸니까 wash my hair 기억 안 나면 shampoo my hair.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머리 감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뭔가 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온다. 오늘 머리 감았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이것도 덩어리 표현 기억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Did you wash your hair today? 이렇게 완성입니다. 가장 먼저 뭐뭐 했어?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오늘이 현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지금 말하는 시점이 오후 한 3시, 4시 됐다. 그러면 오늘 아침 과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today도 과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Did you? 뭐뭐 했어? Wash your hair. 머리를 감다. Today. 오늘. Did you wash your hair today? 너 오늘 머리 감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덩어리 하나씩 꺼내면 돼요. Did you wash your hair today? 질문 뭉치면 Did you wash your hair today?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시면 하나씩 떨어뜨려서 일단 wash your face, wash your hair, wash my hands 이런 표현들을 따로 연습한 다음에 문장으로 다시 연결해야 되니까 이 덩어리 표현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4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천천히 할 거니까 쭉 같이 해본 다음에 헷갈리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나는 샤워를 합니다. 까지 한번 해볼까요? I take a shower. 매일매일 every day. I take a shower every day. 두 번째 건요.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마세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패턴으로 나왔죠? Don't forget to. 양치질하다 brush your teeth.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손을 씻고 싶어요.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 I want to. 손 씻는 거. Wash my hands. 뭉치면 I want to wash my hands. 오늘 머리 감았어요. 이거는 질문하고 있죠. 뭐뭐 했어? Did you? 머리 감다. Wash your hair. 뭉치면 어떻게 되죠? Did you wash your hair? 너 머리 감았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한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 이거를 저는 지금 한 번씩 했는데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2번, 3번, 10번, 20번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샤워하고 싶어요. 네, 이 표현은요.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에다가 샤워를 하다 요 두 가지 덩어리 표현 붙이면 되겠죠. 오늘 배웠던 거에 나왔으니까 헷갈리시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댓글 남겨주시고 큰 소리 얘기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